디지털 노마드가 그냥 어떻게 사냐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전 세계를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이제 기업을 좀 작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글로벌 클라이언트는 아마존 US나 아마존 캐나다랑 함께 일도 하고 있고 뭐 헐몬트 타이어의 CTO로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녔고, 그리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스레드에서도 노마드 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요거는 약간 인스타 글로벌 계정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살았을 때 했던 거고, 그리고 요새는 강의나 이제 기업 교육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목차를 준비했는데, 그냥 결국에는 제가 뭐 디지털 노마드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현재는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혹시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역시 여긴 IT 커뮤니티라서 되게 비중이 높네요. 다른 데는 가면은 한 10% 될까 말까거든요. 그러면 혹시 내가 디지털 노마드처럼 살아보고 싶다 한번 언젠가, 거의 뭐 반 정도 있으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뭐 관심도 줄 수 있는 그런 PT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일본 유학을 갔었어요. 저는 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다 가는 뭐 도쿄나 오사카 이런 데를 안 가고 히로시마를 갔습니다. 뭔가 유니크한 데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되게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꼭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이런 분들이 이제 노트북 딱 하나만 펼쳐놓고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지금 이 오전 황금 같은 시간대에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나와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가가서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개발자이거나 당시에는 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업가 분들이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나도 한번 개발자가 돼봐야겠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저는 개발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삼성 자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거제도에 박혀가지고 남들이 잘 써주지도 않는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약간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되게 일감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아마 그때도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개발자 몸값도 엄청 많이 뛰고, 그리고 프리랜서 일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막 연락이 20군데, 막 30군데 오고 그럴 정도로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도 하고 이제 프리랜서도 저는 3개, 4개를 동시에 돌렸거든요. 왜냐면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AI가 없을 때기 때문에 거의 제 시간을 갈아서 뭐 20시간, 21시간 이렇게 갈아서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지만 이게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조금 약간 다운되거나, 그리고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 직전까지 약간 한계까지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다시 내가 꿈꿨던 걸 기억을 하고 이제 가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얼마지? 뭐 음식은 얼마고, 투어는, 숙박비는, 그리고 내가 나갔을 때 실제로 벌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이런 거를 좀 진짜 현실적으로 약간 고려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약간 짜봤거든요. 저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는 되게 거지같이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벌더라도 저는 숙소를 되게 싼 곳에서 잘 생존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어서, 뭐 숙소는 예를 들어서 70만 원, 그리고 식비는 사실 지금은 좀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는 돈을 좀 많이 아끼려고 현지 마켓에 가면은 되게 물가가 저렴한 곳이 많아요. 심지어 뭐 유럽이나 이런 비싼 국가도 마트 물가는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식비는 실제로 뭐 파스타 같은 거 조리하면은
뭐 한 1,500원, 2,000원에도 한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뭐 통신비 개발자한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어쨌든 이제 내가 나갔으니까 여행이나 체험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대략 이 정도 들겠다.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들겠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아시아권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보통 아시아권에서 많이 가시는 곳들이 치앙마이, 뭐 대만, 아니면 뭐 발리 이런 곳들 되게 많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아까 말했던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건데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 하얀색. 맞아요. 카이막인데 이게 백종원 아저씨가 이제 지금은 좀 약간 그게 있지만 그때 네,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튀르키예 가서 먹어보고 싶었던 게 제가 이거였는데 실제로는 현지 음식 중에 카이막은 살짝 아침 음식이에요. 잘 모르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이제 한 뭉탱이 사도 한 1,500원에서 2,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한국에서 먹으면 거의 뭐 한 번 먹어도 적어도 한 10,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사가지고 계란 해가지고 그리고 사과도 하나에 한 1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엄청 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뭐 저런 현지 음식점에 가서 먹어도 한 끼에 한 뭐 5,000원? 비싸봤자 한 5,000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음식 위주로 저는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가지고 머물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물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치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치안이 만약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남미 같은 곳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미에서 노마드를 한 친구들은 남미 살만해, 다닐만해 하는데 그 친구들 기준에서 할만해는 강도를 당해도 죽지 않는 게 할만한 거예요. 그 기준이 그 친구들한테는 안전한 거예요. 괜찮은 거. 근데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조금 부족하잖아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치안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해야 되니까 인터넷이나 뭐 숙소 퀄리티 그리고 즐길 거리 이런 거 등등을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아마 다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노마드 리스트라고 유명한 그 해외 개발자분이 만드신 건데 지금 이 사이트만으로도 그분은 뭐 연에 몇십억씩 벌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뭐 제가 이걸 찍었을 때는 방콕, 뭐 치앙마이, 도쿄가 좀 되게 상위권이었고 여기 보시면 서울도 있어요. 서울도 생각보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서울 되게 지옥 같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서울도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트빌리시 조지아에도 조금 오래 살았었는데 여기도 약간 한국인한테는 비자를 무비자로 360일을 줘요. 그래서 노마드들의 약간 새로운 떠오르는 성지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먼저 물가나 간단한 것들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조금 더 여기에서는 실제 커피 한 잔에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고 계산을 조금 더 자세히 해가지고 갈 목적지를 정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싸더라도 이거 제가 실제로 숙소를 잡았던 거리거든요. 제가 유럽에 잡았을 때인데 숙소가 하루에 되게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하루에 2만 원인가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땡 잡았다 해가지고 덜컥 이렇게 30일인가? 그때 했는데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난민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총을 쓴다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강력 범죄 이런 것들이 거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래서 새벽 2시, 3시 되면 막 사람들 싸우는 소리 들리고 경찰차 맨날 오고 약간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아시안이 이렇게 순해 보이는 이제 약간 만만해 보이는 아시안이 와가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되게 막 신기하게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여기서는 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어떤 게 하고 싶은가 라는 것도 저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도시를 갈 때 뭐 여기는 터키에 이제 갈라타 타워라는 유명한 곳이요. 그래서 터키가 보스포러스 바다가 가운데 도시를 가로지르고 배를 타고 막 다닐 수 있는 되게 낭만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내가 보고 싶은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패킹은 어떻게 하냐 하면 네, 지금 보시다시피 다 개발자들 약간 검은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배낭이랑 이제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저는 이때 장기로 좀 살려고 2년 정도 살려고 튀르키예 갔어요. 이건 준비했던 거라 가지고 이제 작은 캐리어나 좀 짐이 좀 많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원래라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다시 떠나려고 했거든요. 시즌 2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기업 교육이 잡혀버리는 바람에 국내에 조금 더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작은 배낭 하나랑 캐리어 하나로 짐을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조금 더 가볍게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소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가격적으로도 조금 합리적이고, 그리고 특히 일주일을 갔을 때 거의 현지인 그 방 쉐어하는 게 있거든요. 아파트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라 현지인이 있는 곳에 일부러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현지인이 안내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친해지면 로컬 사람들만 하는 카페라던가 아니면 레스토랑, 아니면 심지어 친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커뮤니티, 로컬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함께 들어가서 진짜 로컬을 경험해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첫 일주일 또 짧게라도 현지인들의 집에서 저는 머물러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출국 전에 뭐 이런 것들 다 뭐 아실 거고, 친구는 아까 말했던 로컬 이런 집에 간다거나 아니면 카페, 펍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페나 이런 데서 친구뿐만 아니라 되게 클라이언트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페에 이렇게 맥북을 펼쳐놓고 어려워 보이는 백엔드 코드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얘는 아시안인데 뭐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해서 궁금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배를 가진 선주인 거예요. 배를 막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그룹사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되게 이제 금수저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친구가 돼가지고 뭐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따서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문화 체험이나 뭐 여행 투어, 뭐 학원을 가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 재미도 있지만 여러 기회도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고 뭐 파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현재까지도 되게 연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숙박비가 굳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아마 궁금해 하실 것들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일을 어떻게 찾냐. 사실 이게 제일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풀자면 조금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저희 그 세션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때 저를 찾아와 주시면 최대한 궁금한 것들 최대한 많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궁금하신 분들 이런 거 찾아와서 네, 얘기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노마드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